월말 김어준입니다. 클래식 조윤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 네, 한쪽 귀가 갑자기 막 안 들리기 시작해서 뭐 돌발성 난청 뭐 이런 게 왔었어요. 그래서 좀 그 음악 대가들만 온다는. 그러게요. 조토벤이 될 뻔했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만하죠. 아이 뭐야. 자, 오늘은 누구로 갑니까? 네, 오늘 엄청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바그너라는 작곡가고요. 바그너는 히틀러가 숭배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나치하고 연결되는 거. 맞아요. 물론 히틀러가 바그너보다는 확실히 뒤에 있는 사람인데 히틀러가 바그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잘 이용했습니다. 아주. 바그너가 유태인을 싫어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논문도 많이 썼어요. 바그너가 실제로 나치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죠. 일단 나쁜 놈이고. 악명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인종주의자였네요. 그 수준까지 갔다고 보고요. 옹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완전히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히틀러 같이 나쁜 놈은 아니다. 바그너의 또 자손들이 히틀러랑 좀 그랬던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그걸 다 따져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인종차별했던 일이 너무 많아요. 자세하게 글도 많이 남겼습니다.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일단 머리가 크고요. 머리가 크고. 머리가 큰 거 문제가 안 되죠. 몸이 상대적으로 작았기에 문제지. 무장강도 같이 생겼어요. 이분이 키가 166이에요.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게 없었지만 여자분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말재주가 있었다는 얘긴데. 맞습니다. 언변이 엄청 뛰어나서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구나. 젊었을 때는 음악보다 글솜씨가 더 낫다라는 평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인문학적인 한량이었네. 그렇죠. 오페라를 작곡하는데 대본을 직접 썼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오페라는요. 대본 작가하고 같이 협업을 한단 말이죠.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쓴다. 돈 많이 벌었겠다. 많이 벌을 때도 있었는데 버는 것보다 씀씀이가 훨씬 컸고요. 빚을 엄청나게 졌고 제때 갚은 적이 거의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무책임했고. 아주 무책임했습니다. 이 스토리 재밌겠는데? 온갖 사치는 다 부렸고 빌린 돈으로 빚쟁이한테 도망치는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뭐 했어요?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정말 많은 여자를 좋아했는데 유부녀가 아닌 여자는 없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가 유부녀였습니다. 돈 펑펑 쓰고 눈에 띄는 족족이 연애하고. 그렇죠. 사람이 참 부럽네.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빚더미에 앉을 때마다 후원자가 나타나서 그걸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돈을 또 빌리죠. 그건 시저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시저하고. 네. 엄청 빚쟁이였거든 시저가. 카이사르. 예. 네. 대머리인데. 네. 그렇게 유부녀를 좋아했어요. 공통점들이 있구나. 그리고 빚을 엄청 지고 네. 갚지 않고. 다만 이제 카이사르는 도망가지는 않고 칼로 다 무찔렀죠. 자, 어린 시절부터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네, 맞습니다. 일단 독일 사람이고요. 자기는 뭐 독일인 중에서도 독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족주의자구나. 네, 민족주의자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독일은 좌파건 우파건 다 떠나서 유대인을 다 싫어했어요. 전 유럽이 유대인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했는데 유난히 그때 싫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그런 거에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종교에 관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썼던 논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의 신앙이 그냥 그 종족의 신앙일 뿐인데 전 세계의 창조주로 이해가 되는 바람에 전 세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바그너가 제일 싫어했던 3J가 있습니다. 3J. 유태인, 예수회, 그리고 저널리스트. 사람이 막 살았네.
그렇죠. 자, 1813년생이에요. 베토벤이 아직 살아있을 때고요. 베토벤은 1827년에 죽었으니까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 하면 오페라의 왕 베르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동갑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푸치니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뒤입니다. 그런데 베르디의 음악은 그 당시에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오페라였지만 바그너는 시대를 초월한 음악을 썼습니다.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게요. 네.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음악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태어난 해에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곧바로 재혼을 하셨고 곧바로 거의 몇 개월 있다가 재혼을 하셨고 돌아가시고 그 해에 네, 그 해에 이제 양부가 이제 키운 거죠. 그래서 그 양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는 해에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그 해에 태어났어요? 네. 수상한데? 뭔가 수상하죠. 사별하거나 이제 이혼을 하면 뭐 10개월 안에는 재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법이 있죠. 애들이 이제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친아빠의 친구예요. 더더욱이 이상하죠? 더 수상해. 아빠가 경찰서장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진짜 아버지가 저 양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양아버지가 자기 어릴 아버지는 때는 네. 양부를 아버지로 생각했는데 좀 커가면서 그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구나. 하지만 더 나이가 먹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아닐 것 같은 거죠. 그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하고 엄마가 재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도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 태어났고 아들은. 네. 아버지 죽음이 이상한데?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얼굴을 보면 양아버지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이 양아버지가 예술계 쪽에 계십니다. 자, 그럼 이건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또 있어요. 아버지 라인에 네. 경찰서장 아버지 라인. 아버지 라인에 음악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쪽 양아버지 쪽에 예술가들이 있는 거죠. 양아버지도 연극계에 있는 분이고. 어머니가 뭐랄까 후회하셨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양아버지가 연극 배우라고 했잖아요. 연극 극단에 배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 어렸을 때 연극 무대를 많이 데려간 거예요. 극장에. 네, 나역도 좀 시키고. 그래서 얘가 극장하고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페라하고 나중에 오페라 작곡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세요. 출생의 비밀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거의 공식화됐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 거라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진짜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위에 올라가면 유태인이다. 야, 본인은 알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바그너는.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더 나는 독일인 중에 독일이라고 얘기하고 다닌 거 아닌가.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 우리 이런 걸. 그래서 오히려 더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정하는 그럴 수도 있죠. 혹여 누군가 자기를 의심할까 봐. 아무튼 평생 동안 유태인은 싫어했다.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이제 연극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해졌잖아요. 피아노도 좀 배우고 했는데 아버지가 한 8살 정도에 돌아가세요. 그 양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연극 대본 같은 걸 막 써요. 근데 누나들이 많은데 그 누나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누나들이 막 비웃었대요. 이게 뭐냐고. 이제 내가 누나들은 이제 경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학적 재능은 없었고 못 알아봤던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바그너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이제 양아버지의 딸인데 닮았어요. 둘이 뭐 굉장히 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가들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향곡을 언제 썼는지. 10대 나이에 교향곡을 한번 써요. 10대 후반에 쓰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이 교향곡이. 음악적 재능이 어릴 때부터 폭발했다. 이 케이스는 아니구나. 아니에요. 네. 특히 교향곡들도 보면 전혀 이 바그너의 뒤 작품들하고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글은 썼고. 글을 많이 썼고. 이제 음악 재능은 나중에 따라왔나 보네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 읽은 책들이 대부분 뭐 셰익스피어 아니면 그리스 비극, 신화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서. 독일 애들이 또 그래요. 맞아요. 네. 나중에 오페라들은 대부분 이 신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독일 신화를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북유럽 신화. 어릴 때는 그리스 신화를 배웠고 나이 먹어서는
게르만의 신화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독일 걸로 승화를 시키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아리안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제 바그너에 열광했구나. 그렇죠. 독일인 제일주의. 독일인이 전 세계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이런 사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오페라 하면 이 독일 오페라에 쳐주질 않았어요. 이탈리아 아니면 프랑스였어요. 이탈리아는 선율이 막 아름답고 막 이런 쪽으로 발전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오페라 극장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프랑스 쪽은요. 그 이탈리아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규모가 크고 세트가 화려하고 스펙타클로 갔구나. 스펙타클로 간 거죠. 그런데 바그너가 아니야. 베버라는 작곡가의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가 있어. 내가 이거 봤는데 야 기가 막혀. 난 이제 이런 거 쓸 거야. 그 다음부터는 독일 신화 이런 것만 막 연구를 해서 독일적인 오페라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현대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려면 네. 애사롭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는 건데. 네. 특별한 이제 젊은 시절이 나옵니다. 아까 그 교향곡 썼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별 볼 일 없지만 10대 나이에 교향곡을 썼으니 대학에서 입학을 시켜줘요. 이것 아, 10대가 교향곡을 샀었네? 교향곡을 썼으면 뭐 교향곡 특기자? 그렇죠. 교향곡 특기자. 그렇죠. 그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을 해요. 라이프치히 또 나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자를 만나요. 오페라 몇 개를 쓰는데 좀 실패를 해서 초기 오페라들은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10대는 천재적인 음악가거나 네네.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교향곡을 쓰긴 썼다. 네. 그걸로 특기생으로 대학을 갔다. 소규모 이제 극장 같은 데서 부지휘자로 가서 지휘도 좀 하고 이제 연극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인데 자기보다 4살 위인데 연상의 여인. 연상의 여인인데 딸이 한 명 있어요. 처음에 그 여동생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야. 불행한 과거가 좀 있었어요. 배우인데 10대 시절에 이제 싱글맘이 된 거지. 싱글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따라다녀요. 막 구애를 하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딱 봐서 능력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성공한 작곡가도 아니고 왜소하고 머리도 크고 그렇죠. 근데 또 계속 꼬시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게 뭐야? 아 언변이 있으니까. 언변이 있으니까. 그래,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은 성공했어. 그래서 결혼은 성공했는데 그 여자분은 계속 불만인 거예요. 형이 차지가 않아. 돈도 못 벌어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도망가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려요. 얼마 안 지나서. 그래서 이 바그너가 잡아와요. 스토리가 미드인데 미드? 막 싸우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용서해 줄 테니까 와. 여자분이 감동을 받은 거야. 오히려 같이 도망가기로 한 남자는 버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도망가려고 했던 남자가 알고 봤더니 빈털털이라든가. 뭐 그 놈도 별로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게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돌아온 게 실수였죠. 아니 복수심이 이제 거기서부터 싹 탔구나. 그 다음부터 평생 동안 이 바그너의 바람길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옛날에 저질렀던 일 죄책감 때문인지 어쨌든 평생 동안 고생을 해요. 평생 동안. 결혼하자마자 바람 한번 났고 바그너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선택한 그 남자가 별 볼 일 없었을 거야. 알고 보니.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평생을 복수했다는 거네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부인하고 같이 도망갔던 남자가 유태인이야. 뭐 그런 악연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도 평생 바람 필 사람은 평생 바람 핍니다. 그쵸. 맞아요. 그게 그냥 핑계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직후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돈 문제입니다. 맨날 빚을 지고 오페라는 성공 하나도 못하고 청년기의 문제는 여자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이곳저곳에서 돈을 꾸는 바람에 이제 빚쟁이들이 쳐들어오는 상황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그너가 부인을 설득을 합니다. 여보 튀자. 여보 열심히 일하자가 아니라 여보 살림을 좀 줄여 이게 아니라 튀자. 그럴 것 같았어. 내가 저기 튀는 경로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튀자. 그래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야반도주하는데 개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개가 쫓아와요. 너무 안쓰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개를 부둥켜 안고 마차에 같이 탑니다. 그 좁은 마차 안에서 마차가 뒤집혀요.
걔는 멀쩡했는데 부인이 아주 크게 다칩니다. 여기서. 이 스토리가 이게 막장 드라마 스토리인데. 그래서 부인이 그 뒤로 애를 못 가져요. 게다가. 네. 그리고 이제 마차가 도달한 곳은 항구예요. 진짜 멀리 가려고 한 거예요. 목적지는 파리입니다. 배를 탔는데 배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바그너는 여기서 악상을 떠올립니다. 그 옛날 북유럽의 바다의 전설을 떠올리면서 내가 나중에 이걸 소재로 오페라를 만들어야겠다. 호황된 사람이네. 호황된 사람이죠. 아니, 근데 그런 기질이 있어. 어느 순간에 크게 성공해요. 예. 그렇죠. 사기꾼으로 죽거나 아니면 맞아요. 크게 성공하거나. 예. 네. 끊임없는 긍정. 그렇죠. 끊임없는 긍정. 걱정하지 마. 예. 걱정하지 말라 그래놓고 감옥에 잡혀갑니다. 한번. 현실 인식은 제대로 안 되고 네. 돈 빌려서 걱정하지 마. 대박 난다 이거. 빚지고 도망가고. 결국은 경찰한테 한번 붙잡혀서 감옥에도 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한 의지의 표시로 턱수염을 그때부터 길렀답니다. 바그너 초상화해 보이는 그 턱수염은 그때 기른 턱수염이에요. 뭐 빚을 안 지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빚은 계속 져요. 그 다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다단계를 하는 게 아니고 다단계 회장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회장이 돼요. 터무니없는 자신감. 예. 파리에 갔는데 일자리도 없어가지고요. 남의 악보 좀 베껴서 이렇게 사보해주는 일을 하고 막 이러다가 파리에서 오페라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다. 뭐 그 인근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네. 예. 그때 파리를 주름 잡고 있던 작곡가가 한 명 있어요. 마이어베어라는 작곡가인데 그 사람이 바그너를 알아본 거예요. 음악가고 좀 어렵게 살고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도와줘요. 그래서 가서 엄청나게 또 아부를 해요. 제가 선생님 같은 작곡가의 도움을 받는 게 이렇게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